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기 전에 함수 한 가지가 있네요. 자, 모두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모두 함수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모두 함수가 됩니다. 자, 숫자가 있고요. k가 있는데요. 해당 숫자를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아래쪽의 예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자, 모두 함수가 있고요. 4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래서 0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모두 함수에서 3을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1이 될 거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모두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행에만 배경색과 글꼴 스타일 굵게를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건부 서식을 한번 봤었는데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 된다. 그쵸?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짝수행에만 조건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이를 위해 아래의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의 보기를 보게 되면 모두 함수가 있습니다. 즉, 나머지를 통해서 해당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우선 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조건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모두 함수를 통해서 짝수 행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row라고 지정을 해주면 행 번호가 나온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행 번호가 짝수인지를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2로 나누게 되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행이 된다. 그쵸?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인 경우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 문제도 저희가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엑셀을 통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이 해당 영역이 될 텐데요. 해당 부분에서 짝수 행에만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영역을 우선 범위 지정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조건으로 사용할 부분을 저희가 직접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행에 대해서만 서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모두 함수를 적어주고요. 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을 2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처럼 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row라는 함수를 통해서 행을 가지고 오고요. 해당 행 번호를 2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조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로 들어가서 배경색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초록색으로 채워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짝수행에 대해서만 서식이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B2에서 D7 영역, 해당 영역을 참조하여 바코드에 대한 단가를 해당 영역에 표시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다음 중 C10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C10셀에 들어갈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바코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해당 영역을 참조해서 단가를 가지고 오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저희가 참조할 부분이 해당 바코드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참조할 부분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세로 참조를 생각하면 되고, 세로 참조는 VLOOKUP 함수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가로 참조는 어떤 함수였어요? 가로 참조는 HLOOKUP 함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참조할 영역이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참조인 VLOOKUP 함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보기 중에 보기 2번과 4번은 안 되고 보기 1번, 3번 중에 답이 되겠네요. 자, VLOOKUP 함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가 나오고요. 첫 번째로 기준셀, 즉 찾을 값이 나오겠네요. 자, 바코드를 기준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바코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9셀이 먼저 나오겠네요. 자, C9셀. 자, 그러면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C9셀이 찾을 값이 되고요. 그리고 참조할 범위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보면 B3부터 D7셀까지 지정이 되어 있네요. B3셀부터 D7셀까지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범위를 보게 되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은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참조 범위는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져올 열이 단가 열이잖아요. 그러면 3열이 되겠습니다. 1열, 2열, 3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로 3을 지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true 또는 false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바코드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352, 351, 355 그래서 0 또는 false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기 전에 날짜, 시간 관련 함수들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어 함수예요. 날짜에서 연도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month 함수는 날짜에서 월을 구해주고요. day 함수는 날짜에서 일을 구해줍니다. 자, 해당 함수들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hour 함수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시간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minut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분을 구해주게 됩니다. second 함수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초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해당 함수들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그리고 today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today 함수고요. now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주는 함수가 now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함수들도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함수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dates 함수가 있네요. 첫 번째 인수로 종료 날짜가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인수로 시작 날짜가 나옵니다.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뺀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days 함수가 돼요. 자, 아래쪽 예시를 보게 되면 자, 2023년 3월 11일이 종료 날짜고요. 2023년 3월 9일이 시작 날짜입니다.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days 함수고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뺀 두 날짜 사이의 일수이기 때문에 2로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days 함수는 종료 날짜가 먼저 나오고요. 시작 날짜가 뒤에 나오는데 해당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뺀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days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오먼스 함수가 있는데요. 시작 날짜가 주어지고 개월수가 주어져요. 시작 날짜에서 개월수를 더하거나 뺀다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오먼스 함수가 돼요. 자, 해당 부분에서 외우는 팁이라고 하면 end of month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달의 end,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라는 생각으로 함수를 보시면 크게 안 헷갈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아래쪽 예시를 보게 되면 시작 날짜가 2022년 10월 2일로 주어졌고요. 개월 수가 2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해당 10월에서 2개월을 더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2개월을 더하게 되면 2022년 12월 2일이 될 거고요. 해당 날짜에서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해당 부분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해당 시작 날짜에서 2개월을 뺀 날짜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는 2022년 2개월을 빼게 되면 8월 2일이 되겠죠. 그러면 8월 31일로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플러스 2이기 때문에 2개월을 더한 날짜에서 마지막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트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로 연도, 두 번째 인수로 월, 세 번째 인수로 일이 주어지면 인수로 입력받은 정수를 날짜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데이트 함수가 됩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건데요. today는 현재 날짜, 즉 오늘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죠.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고요. 해당 부분을 첫 번째 인수,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 월을 추출해서 두 번째 인수, 오늘 날짜에서 일을 추출해서 세 번째 인수로 적게 되면 각각 인수에 대해서 날짜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데이트 함수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날짜 시간 관련 함수들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함수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2,4원의 근속 연수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구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 D8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추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원의 입사 일자가 있을 거잖아요. 2,4원의 입사 일자를 구한 다음에 해당 입사 일자의 연도를 추출해서 두 부분을 빼서 근속 연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자, 저희가 함께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를 추출할 건데요. 오늘 날짜, 즉 현재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today 함수를 적어주는 거고요. 자, today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를 구할 건데 해당 부분에서 연도를 추출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어 함수를 적어주고요. 이 사이에 2,4원의 입사 일자를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됐을 때 2,4원이 있고요. 입사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가져오면 될 건데요. 참조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찾을 값은 2,1이라는 이름으로 찾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조할 부분은 사원이 있는 부분을 참조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참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 참조는 어떤 함수 생각하면 되죠? VLOOKUP 함수 생각하면 됩니다. 자, VLOOKUP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VLOOKUP 함수를 적어주고요. 이때 기준 셀, 즉 찾을 값이 2,4원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B8셀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조 영역은 A2에서 B6셀까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보기에 보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참조 범위는 뭐 이렇게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보기처럼 참조 범위를 적어 볼게요. A2에서 B6셀까지 참조 범위를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가져올 열은 즉 입사 일자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열 번호를 2로 지정해주면 되고요. 2,1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0 또는 false를 지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처럼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면 2,4원의 근속 연수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이 될 거예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HLOOKUP과 VLOOKUP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해당 함수는 꼭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기 전에 수학 관련 함수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쿼션트 함수가 있네요. 나눗셈의 몫을 구해주는 함수가 쿼션트 함수가 되는데요. 자,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모두 함수가 있었다. 그쵸? 자, 저희가 모두 함수는 학습을 했었고요.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였는데 쿼션트 함수는 몫을 구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인수로 숫자가 주어지게 되고요. 해당 숫자를 k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해주는 함수가 쿼션트 함수가 돼요. 자, 아래쪽 예제를 보게 되면 3을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 된다. 그쵸? 그리고 4를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나눗셈의 몫을 구해주는 함수가 쿼션트 함수가 되고요. 다음으로 int 함수네요.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int 함수가 됩니다. 자, 아래쪽 예제를 보게 되면 3.2보다 크지 않은 정수인 3을 구해주는 함수가 int 함수가 돼요. 자, int가 정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2, 3, 4와 같은 것이 정수가 된다. 그쵸? 자, 3.2는 해당 부분에 위치할 건데요. 3.2라는 인수가 주어졌을 때 3.2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반환해 주는 것이 int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3.2가 주어지게 되면 3이
결과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int 함수가 되고요. 다음으로 abs 함수입니다. 인수의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예를 들어서 abs하고 인수로 마이너스 3이 주어지면 결과로 3이 주어지게 되는 함수가 abs 함수가 됩니다. 즉 해당 인수의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된다. 그쵸? 그리고 라운드업 함수가 있고요. 라운드다운 함수가 있고요. 라운드 함수가 있는데요. 세 함수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올림해주는 함수가 라운드업 함수고요. 라운드다운 함수는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내림해주는 함수고요. 그냥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해주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즉 지정한 자릿수만 어떻게 지정하는지만 학습을 하시면 세 가지 함수를 모두 학습하시는 게 될 텐데요. 한번 아래쪽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3.4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이 소수 첫째 자리가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이 소수 둘째 자리가 될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줄어든다. 그쵸? 해당 부분이 0, 해당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해당 위치만 기억을 하면 해당 문제에서는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1로 주어지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 1로 주어졌을 때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자, 23.46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고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23.5라는 결과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23.46에서 해당 부분이 소수 첫째 자리, 해당 부분이 소수 둘째 자리잖아요. 해당 부분이 0이고요. 해당 부분까지 올림을 해서 나타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올림을 하면 24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아래쪽에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그리고 0,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쵸? 해당 부분까지 올림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서 올림을 하게 되면 30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만 숙지를 하시며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그리고 라운드 함수까지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 숫자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을 하라고 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가 되는데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의미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게 되면 24.59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운드 다운은 지정한 자릿수로 내림하는 함수고요. 라운드 함수는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랜드 함수, 랜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쵸? 랜드 함수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는 거예요. 난수라는 것이 랜덤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트 함수가 있는데요. 인수의 팩토리얼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팩트 함수가 됩니다. 자, 팩토리얼 이런 것들이 팩토리얼이죠.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24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그러면 답이 6이 출력되겠네요. 이렇게 팩토리얼을 구해주는 함수가 팩트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파워 함수가 있는데요. 인수의 제곱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파워 함수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파워라고 주어지고요. 그리고 인수 a, b라고 주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 부분은 인수의 제곱값을 구해준다는 의미가 돼요. 즉 숫자로 예시를 들어보면 파워라고 적어주고요. 2,3이라고 주어지면 2의 3승을 구해주고요. 그러면 답이 8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인수의 제곱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파워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sqrt 같은 경우는 인수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줘요. 양의 제곱근은 루트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을 구해주는 것이 sqrt 함수가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sqrt하고 인수로 4가 주어지게 되면 루트 4를 구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해당 결과가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에서 뭐 루트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제곱근은 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양의 제곱근을 구해주는 함수가 sqrt 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수학 관련 함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수학 관련 함수들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제들을 생각하면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함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하라는 함수다. 그쵸? 자, 숫자가 4561.604라고 주어지고요. 자, 해당 부분이 소수 첫째 자리, 해당 부분이 소수 둘째 자리가 될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1씩 줄어든다. 그쵸? 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두 번째 인수로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해당 위치까지 나타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반올림 하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은 내림이 되겠네요. 결과로 45602 출력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입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업 함수네요. 올림하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4561.604라고 하고요. 이번에도 인수가 마이너스 1로 주어졌는데 해당 위치까지 나타내라고 하는데 올림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올림을 하게 되면 4570이 결과로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보기 3번입니다. 이번에는 int라고 하는 함수가 안에 있고요. 해당 결과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t 마이너스 3분의 2를 생각해 볼까요? 자, 해당 부분은 마이너스 1.5랑 동일하죠. 그러면 int의 정의가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자,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해당 위치에 위치하겠네요. 마이너스 1.5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것을 구해주는 게 int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로 마이너스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해당 부분에서 실수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int는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마이너스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ABS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구하게 되면 결과로 2가 출력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었을 때 모든 함수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3을 2로 나누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몫이 1이 되겠네요. 자, 2가 나오고요. 3 빼기 2를 하면 1이 되겠다. 그쵸? 이때 몫은 1이 되고요.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이때 몫을 구하기 위한 함수가 쿼션트 함수였고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함수가 모두 함수네요. 그쵸? 자, 마이너스 3을 생각해 볼까요? 해당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당연히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음수값이 올 수 없어요. 자, 아무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몫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가 온다.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이 나머지가 되고요. 따라서 보기 4번의 결과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 곱하기 1에서 2가 오고요. 3 빼기 2를 해서 1이 오잖아요. 양수를 나머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오고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1이 옵니다. 자, 따라서 보기 4번의 결과로 1은 옳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라운드업은 올림하는 함수였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까지 나타내라는 의미가 되는데 올림을 하게 되면 4570이 결과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기 전에 문자 관련 함수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프라펄 함수가 있고요. 로얼 함수가 있고요. 어펄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 3개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프라펄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로 주어진 문자열에 대해서 단어의 첫 번째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을 하는 함수가 프라펄 함수가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첫 번째만 대문자로 적어주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반환해주는 함수가 프라펄 함수가 됩니다. 자, 로얼 함수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자열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고요. 어펄 함수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인수가 주어졌을 때 해당 부분을 모두 소문자로 출력해주고요. 자, 어펄 함수 같은 경우는 해당 문자열에 대해서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함수 3개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쵸? 자, 그리고 replace 함수입니다. 자, replace 함수는 문자열이 주어지는데요. 시작 위치가 주어져요. 문자열의 시작 위치에서 K개만큼 세 문자로 교체해준 함수가 replace 함수가 됩니다. 자, 아래쪽 예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는데, 시작 위치가 두 번째에서 두 개. 자, 해당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해당 부분을 세 문자인 C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시작 위치가 2로 주어졌다. 그쵸? 해당 위치에서 두 개의 문자, 해당 부분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을 세 문자인 C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replace 함수 그리 어렵지 않고요. 자, replace 함수와 substitute 함수를 비교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substitute 함수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자열이 있고요. 교체할 문자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문자열에서 교체할 문자를 찾아요. 교체할 문자를 찾아서 세 문자로 대체해주는 함수가 substitute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함수 기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해당 부분을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ubstitute 함수에서 인수가 애플이라고 주어졌는데요. 교체할 문자가 pp예요. 그러면 해당 문자에서 교체할 문자를 찾아서요. 해당 부분을 세 문자인 bb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a, b, b, l, e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concat 함수입니다. 자, concat 함수는 문자를 모두 연결해서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자, 해당 부분은 저희가 2024년부터 엑셀 2021 버전으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쵸? 자, 해당 버전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해당 부분으로 개정이 되면서 원래 기존의 concatenate 함수였는데요. 해당 함수가 concat 함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concat 함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oncat 함수는 문자를 모두 연결해서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즉, 인수로 주어진 문자를 모두 연결해서 표시를 하는 함수가 concat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text 함수입니다. text 함수는 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때 형식 부분은 큰 따옴표 안에 지정해준다는 내용도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제를 보면 자, 값이 주어졌는데요. 해당 숫자에 대해서 형식을 이렇게 지정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당 의미는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1, 2, 3, 4, 5에 대해서 지정한 형식의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서 결과로 출력해주게 되는 함수가 텍스트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함수 3개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left 함수가 있고요. right 함수가 있고요. mid 함수가 있습니다. left 함수는 문자열의 왼쪽부터 지정한 수만큼 추출해주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됩니다. 자, 인수가 애플이 있을 때요. 왼쪽부터 2개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고 결과로 이렇게 AP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함수입니다. 자, 문자열이 주어지고요. 문자열의 오른쪽부터 지정한 수만큼 추출하는 함수가 라이트 함수가 되는데요. 자, 인수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오른쪽부터 3개니까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로 PLE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미드는 가운데란 뜻이겠죠? 자, 미드 함수가 있네요. 문자열이 있고요.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지정해줘요.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수만큼 추출해주는 함수가 미드 함수가 되는데요. 자, 해당 예제를 보면 애플이 있을 때요. 시작 위치를 2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3개를 추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3개를 추출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 둘, 셋 해서 해당 부분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로 PPL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자 관련 함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함수들도 예제를 잘 기억하면서 보시면 그리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해당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가 있고 미드 함수가 있는데요. 자, 미드 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 함수는 문자열의 시작 위치부터 자, 시작 위치가 5가 되죠. 지정한 수만큼 6개를 추출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자, 다섯 번째부터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네요. 자, 띄어쓰기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해당 부분부터 6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m까지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결과로 left 함수 안에 인수로 d 띄우고 of 띄우고 m까지 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3이 되겠네요. 자, left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3개를 추출하라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추출될 거고요. 결과로 D하고 한 칸 띄우고 O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1번의 내용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함수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라이트 함수 먼저 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7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F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미드 함수가 되고요. 7개부터 나오는 문자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F가 나오고요. 한 칸 띄우고 뮤직 이렇게 결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드 함수의 나머지 인수 2와 3이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시작 위치가 2가 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위치에서 3개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요. MU가 결과로 출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도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이번에는 미드 함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시작 위치가 3이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거고요. 여기서 7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띄어쓰기까지 M 앞까지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도 적어볼까요? 자, 라이트가 나오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출력되는 문자는 U부터 해서 UND 한 칸 띄우고 of 하고 마지막에 한 칸 띄운 것까지 결과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수로 3이 주어졌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부터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올 건데요. 그러면 결과로 of가 출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3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기 4번입니다. 이번에는 left 함수 먼저 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해당 부분을 먼저 보면 왼쪽부터 7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적어보게 되면 미드가 나오고요. 자, 레프트 함수에 의해서 출력되는 결과는 사운드까지 나오고 한 칸 띄우고 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와 3의 인수가 있습니다. 자, 미드 함수에서 시작 위치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부터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결과로 OUN이 출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4번의 결과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아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해당 함수의 실행 결과는 MU가 나왔었는데요. 자, 라이트 함수 오른쪽부터 7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고요. 그리고 나서 미드 함수를 보게 되면 자, 미드 함수가 나오고요. 자, 해당 라이트 함수에 의해서 출력되는 결과는 F부터 해서 F 한 칸 띄우고 뮤직까지 해서 7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고요. 나머지 인수가 2와 3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위치가 2였죠.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부분부터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문자를 가지고 오면 결과로 MU가 출력이 됩니다. 자,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if 함수와 if 함수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if 함수입니다. 자, if 함수는 정말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if 함수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조건이 주어지고요. 조건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2가 1보다 크다는 참이 되겠다. 그쵸? 2가 3보다 작다도 참이 될 거고요. 4가 3보다 작다는 거짓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조건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 결과값을 구해주는 것이 if 함수가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참일 때의 값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거짓일 때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조건이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자, 아래쪽 예제를 보면 2가 1보다 크다는 참이 되죠. 즉, true가 됩니다. 그쵸? 자, true일 때, 참일 때의 값이 a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수식의 결과로 a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다. 그쵸? if 3이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참일 때의 값이 a고요. 거짓일 때의 값이 b라고 하면 자, 해당 조건은 거짓이 되죠. 즉 false가 됩니다. 그쵸? 거짓이 되는데 거짓일 때의 값인 b를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if 함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if-s 함수가 있는데요. if-s 함수는요. 2024년부터 저희가 시험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함수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if-s 함수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지 않을 때 true를 적고 나머지 그 외 결과를 적어주면 되는데 대괄호 부분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무튼 if-s 함수 여러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결과값을 구해주는 예제를 아래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C2셀에 해당 셀에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를 출력하고요. 80점 이상이면 B를 출력하고 80점 미만이면 C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을 if-s 함수를 통해서 적게 되면 B2셀 점수가 있는 부분이 B2셀이 된다. 그쵸? B2셀이 90점 이상이면이 조건 1번이 되겠네요. 해당 조건 1번을 만족할 때 A를 출력하면 된다. 그쵸? 그리고 점수가 B2셀이 80점 이상이면 해당 부분이 조건 2번이 될 거고요. 조건 2번을 만족했을 때 출력할 값을 B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80점 미만이면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true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C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75점이라고 하면 C가 출력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true라고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부분을 조건 세 번째로 적어줘도 되겠다. 그쵸? B2셀이 80점 미만이면 C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if-s 함수는 여러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의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if-s 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if와 if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 이상이거나네요. 자, 이거나면 OR 조건이 되겠다. 그쵸? 또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쵸? 즉, 직무가 90이라는 게 조건 1번이 될 거고요. OR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국사와 상식이 모두란 것은 AND 조건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조건을 작성하는 것을 조금 까다롭게 출제를 했네요. 아무튼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평가에 자, 아래쪽에 보면 평가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평가에 통과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는 이 투셀의 함수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을 같이 보게 되면 우선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조건을 먼저 작성해 볼게요. 자, if 부분에 조건이 올 텐데요. 자, OR 조건이 있었다. 그쵸? OR을 먼저 적어주고요. 직무가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직무가 있는 B2셀을 지정해주면 될 거고요.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그러면 5월에 대한 첫 번째 인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적어주려고 보니까 두 번째 조건에는 AND 조건이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AND를 적어주고요.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국사가 있는 C2셀도 80점을 넘겨야 되고요. 그리고 상식이 있는 D2셀도 80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OR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조건 1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조건 2번이 될 텐데요. 조건 2번에서 AND를 하나 더 사용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참일 때의 값이 통과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통과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 공백으로 그냥 큰 따옴표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되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참일 때의 값, 그리고 거짓일 때의 값을 공백으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풀었던 6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와 같이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투 셀에 해당 셀에 저희가 수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투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if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는을 적고 if를 적어주시고요. if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데 직무가 90 이상이거나죠. 그래서 5월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리고 직무를 클릭해 주시고요. 직무가 90 이상이거나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데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입니다. 모두 80 이상이기 때문에 AND를 적어주시고요. 국사가 80 이상이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나서 상식도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을 AND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OR로 열어주었던 부분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의 내용과 같이 모두 조건을 입력했고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된다. 그쵸? if에 대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통과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그냥 큰 따옴표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을 모두 작성했네요.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수식의 결과로 이렇게 평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자, 결과를 보면 직무가 90이라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고 둘 다 80 이상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직무가 90을 넘으니까 통과가 되겠다. 그쵸? 아래쪽에 보면 직무도 90을 못 넘고요. 둘 다 80을 못 넘기 때문에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크시트에서 A열의 사원 코드 중 첫 문자가 자, A열의 사원 코드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A열의 사원 코드 중 첫 문자가 A이면 50, 그리고 B이면 40, 나머지의 경우 30의 기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식을 저희가 한번 바로 적어 볼게요. 자, 우선 if 함수가 먼저 나오겠네요. 자, if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사원 코드 중 첫 문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left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문자를 가져오게 될 건데요. 사원 코드가 있는 A2셀을 지정해 주시고요. A2셀에서 첫 문자죠. 즉, 문자를 하나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left 함수의 인수로 1로 지정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추출된 문자가 A이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A이면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if에 대한 조건이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을 만족했을 때 참일 때의 값을 50이라고 출력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짓일 때의 값을 입력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비이면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즉 해당 조건이 거짓일 때의 부분에 if문을 하나 더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형태도 자주 사용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되었었다. 그쵸? 조건을 만족할 때, 참일 때의 값을 지정해주고요. 거짓일 때의 값에 if문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적어보게 되면 자, if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비이면이죠. 동일하게 사원 코드 중 첫 문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left A2셀에서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오는데 이때 추출된 문자가 B라고 하면 이때는 40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 30을 출력하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if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A열에 있는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해서 해당 문자가 A이면 50을 출력하고요. A가 아니면 자, if문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A2셀에서 하나를 출력한 내용이 즉 사원 코드에서 첫 문자가 B이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40을 출력하고요. 해당 조건도 만족되지 않으면 30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해 보았고요.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도 한번 볼까요? 보기 2번은 라이트 함수를 쓰면 안 되죠.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레프트 함수를 잘 적었는데요.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묶는 것이 아니라 큰 따옴표로 묶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그래서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4번은 라이트 함수를 작성하면 안 된다. 그쵸? 자,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기 전에 함수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value 함수가 있네요.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즉 value 함수의 인수로 숫자 형태의 문자열이 주어지게 되는데,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value 함수가 됩니다. 자, 아래쪽 예제를 보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형태의 문자열이 주어졌네요. 자,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면 된다. 그쵸? 해당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어주는 함수가 value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choos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인덱스 번호가 주어지고요. 해당 인덱스 번호의 값이 1일 때는 값 1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가 2일 때는 값 2를 출력하고 3일 때는 값 3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 예제를 보게 되면 choose 함수가 있고요. 인덱스 번호가 4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4기 때문에 1, 2, 3, 4 해당 부분의 값을 출력해 주겠네요. 인덱스 번호가 4기 때문에 네 번째의 값을 출력해 줄 거고요. 따라서 해당 결과로 L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choose 함수 같은 경우는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아무튼 두 가지 함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8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이고요. 2 또는 4이면 여로 성별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면 앞에 6자리가 나오고 그리고 하이픈 그리고 여덟 번째 해당 자리가 성별을 나타내는 정보잖아요. 아무튼 다음 중 성별을 계산하기 위한 D2셀의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작성할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부터 나오네요. 자, 해당 함수 먼저 볼게요. 자, if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조건이 나오는 부분에 or로 묶여 있습니다. 그쵸? 자, or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mid 함수가 나오네요. 자, C2셀에서 시작 위치가 여덟 번째에 하나를 추출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2셀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네요. 해당 부분에 시작 위치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해당 결과가 2라는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자열 함수를 학습했었잖아요. 문자열 함수에서 추출하게 되면 해당 결과는 문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큰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자, 문자열 함수인 mid나 아니면 left 아니면 right 같은 함수에서 값을 추출하게 되면 해당 결과는 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은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드 함수가 또 나오네요. 자, 미드 함수 C2셀에서 동일하게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추출했을 때의 결과가 4라면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 부분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추출했을 때의 결과가 2 또는 5R이기 때문에 또는이다. 그쵸? 또는 4라면 해당 조건이 참이라면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될 거고요. 해당 조건이 거짓이면 남이 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1번은 잘 작성한 수식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될 거고요.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추출했을 때의 결과가 2 또는 4라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여자가 되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남이 되죠.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2번은 해당 문제에서 바로 볼게요. 자, C2셀에서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추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 형태의 문자열이 결과로 나오겠다. 그쵸? value 함수를 통해서 숫자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어떤 인덱스 값이 나올 건데요. 1이나 3이 나오게 되면 남자가 되죠. 그리고 2나 4가 나오면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choose 함수 같은 경우는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1일 때는 남을 출력해 주고요. 2일 때는 열을 출력해 주고요. 3일 때는 남을 출력해 주고요. 4일 때는 열을 출력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별 정보가 제대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보기 3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가운데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 mid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여덟 번째에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오고요. value를 통해서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F2에서 F5 영역은 숫자 데이터라는 조건이 나온 걸로 보이네요. 자, 아무튼 value 함수를 통해서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이 VLOOKUP 함수에서 어떤 게 돼요? 찾을 값이 되죠. 자, 해당 부분이 찾을 값이 되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가 F2에서 G5로 주어졌네요. 자, 참조 범위가 F2에서 G5로 주어졌고요. VLOOKUP 함수는 찾을 값을 해당 영역에서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주는 거죠. 첫 번째 열이 해당 부분이 됩니다. 그쵸?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반환할 열 번호가 2가 되네요. 그러면 1을 찾아서 반환할 열, 두 번째 열에서 성별을 추출해 주겠네요. 자, 3일 때는 남이 나오고, 그리고 2일 때는 여가 나오고, 4일 때는 여가 잘 나오겠네요. 그쵸?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성별을 가져오는 형태가 될 거고요. 보기 3번도 잘 작성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는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함수에 대한 실력을 늘리기에는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보기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될 건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미드 함수가 있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value 함수를 통해서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어 주었네요. 그쵸?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모두 함수를 통해서 나누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나누어서 모두 함수를 통해서 해당 결과 값이 나올 거고요. 해당 부분을 2로 나누어서 나눈 결과가 0이면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해당 부분이 if에 대한 조건이 될 거고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참일 때의 값이 남이고요. 만족하지 않았을 때의 값이 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2로 나누었을 때 0이라는 의미가 짝수라는 의미잖아요. 자, 2나 4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죠.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참일 때의 값은 남이 아니라 여가 출력이 되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거짓일 때의 값이 남이 출력되어야지 올바른 수식이 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4번은 성별 정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된 수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성별 정보를 해당 부분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두 함수를 통해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여자가 출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2 또는 4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해당 함수는 여와 남의 정보가 바뀐 수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기 전에 함수 하나만 볼게요. left 함수가 있네요. 문자를 지정한 횟수만큼 횟수가 k가 됩니다. 해당 문자를 지정한 k만큼 반복해주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됩니다. 자, 아래쪽 예제를 보면 left 함수가 있고요. 자, 문자로 a가 주어졌습니다. a를 몇 번 반복하라고 하죠? 3번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로 a가 출력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문자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해주는 함수가 left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하여 학점이 B3에서 B10까지 있네요. 학점을 이용하여 E3에서 E7 영역, E3에서 E7 영역은 해당 영역이 되겠네요. 해당 영역에 학점별 학생수, 학점이 여기 있습니다. 학점별 학생수만큼 해당 기호를 표시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 이 3셀 해당 부분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수식을 작성해 볼까요? 우선은 해당 기호를 반복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먼저 적어줄게요. 자, left 함수를 적어주고요. 자, 반복할 문자가 해당 기호가 되겠네요. 자, 그림이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해당 문자를 반복을 할 건데요. 반복할 숫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보게 되면 보기 2번과 보기 4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1번 아니면 보기 3번 중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K에 따라서 답이 구해질 것 같은데요. 해당 K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if 함수를 적어주네요. 자, count if 함수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count 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줬습니다. 그쵸?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해당 범위에 적용할 조건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unt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countIf 함수가 됐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조건이 학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을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countIf 함수로 적어주면 될 거고요. 자, 우선 범위가 나와야겠네요. 범위가 있는 부분이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B3부터, 자, 해당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해주었네요. B3부터 B10영역까지 해서 범위가 될 거고요. 해당 범위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조건은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아래쪽에서는 해당 부분들이 조건이 될 거예요. 즉, 학점이 조건이 될 거예요. 그쵸? 자, D3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3셀이면 해당 부분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해당 범위에서 A1대의 개수를 구해주겠네요. 그쵸?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부분의 참조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답을 구하게 되면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랩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할 문자를 지정해주고요. 반복할 수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countIf 함수를 통해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ntIf 함수를 한 번 더 보면 우선은 범위가 나왔고요. 해당 범위에서 조건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범위에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만큼 반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기 전에 함수 한 가지만 볼게요. SUMPRODUCT 함수가 있네요. 자, 해당 함수는 배열에서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그 값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PRODUCT 함수가 됩니다. 자, 배열 1번, 배열 2번이 있네요. 자, 배열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시트가 있고요. 데이터가 1, 2, 3, 그리고 4, 5, 6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이 A열, B열이 되고요. 1행, 2행, 3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면 이게 하나의 배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하면 이게 하나의 배열이 되고요. sum product를 통해서 값을 구해보게 되면 자, sum product 함수의 첫 번째 배열을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열을 지정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대응하는 요소는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1 곱하기 4는 4가 될 거고 2 곱하기 5는 10이 될 거고요. 3 곱하기 6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해당 부분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PRODUCT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결과로 32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그 값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SUMPRODUCT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함수를 하나 보았고요. 아무튼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1에서 A2 영역은 범위 1, 해당 영역이 범위 1이 되겠네요. 그리고 B1에서 B2 영역, 해당 영역이 범위 2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 2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엑셀 시트에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해당 문제 풀고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count 함수 같은 경우는 개수를 세알려 주는데 숫자의 개수를 세알려 주는 거죠. 범위 1, 범위 2가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해당 영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숫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 한번 볼게요. 에버리지 함수가 주어졌네요.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범위 1, 범위 2가 인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 2, 3, 4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1, 2, 3, 4의 평균은 10을 4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결과는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범위 1 더하기 범위 2가 10이라고 주어졌는데요. 해당 부분은 잘못된 보기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조금 이따 엑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무튼 결과는 대응하는 요소의 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 3, 2, 4가 있잖아요. 해당 부분을 더해서 3이 나오고 해당 부분을 더해서 7이 이렇게 2행 1렬의 요소로 나오게 될 건데요. 자, 해당 부분은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sum product 함수가 있네요. 범위 1, 범위 2가 주어졌네요. 저희가 방금 봤었죠. 대응하는 요소를 곱하고 그러면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고요. 3 곱하기 4를 하면 12가 되죠.
그리고 대응하는 요소를 곱한 다음에 그 값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14가 결과로 출력이 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범위 1 더하기 범위 2의 결과는 3과 7이, 즉 3과 7이 2행 1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엑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름을 정의하는 것을 하나 볼 거고요. 보기 3번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형태, 보기 3번과 같은 형태는 시험 출제 빈도가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문제에서는 카운트 함수, 에버리지 함수, 썸 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는데 이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0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셀에 이름을 정의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 O라는 값을 입력하고요. 해당 셀에 이름을 저희가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해당 부분이 이름 상자가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 커말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에 해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커말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원래는 문자 더하기 3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커말이라고 아까 셀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엔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커말 더하기 3의 결과로 8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게 저희가 커말이라고 B4셀의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이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건데요. 자,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한번 이름을 지정해 볼까요? A1에서 A2 영역에 대해서 범위 1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고요. B1에서 B2 영역에 대해서 범위 2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3번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는을 입력하고요. 범위 1 더하기 범위 2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대응되는 영역에 대해서 합계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앞서 문제에서 봤듯이 2행 1렬의 데이터로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유형은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 상자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하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0번 문제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정 영역이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판정 영역, 해당 영역에 총점이 160 이상이면 조건이 될 것 같다. 그쵸?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 100 이상 160 미만이면 보통, 100 미만이면 노력으로 입력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 G2셀에 입력할 수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G2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2셀에 입력할 수식을 저희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if 함수가 먼저 나오면 되겠다. 그쵸? 자, 이때 총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네요. 그쵸? 자, 총점이 F2셀이 되겠습니다. 자, F2셀 총점이 160 이상이면 자, 총점이 160 이상이면 우수를 출력하라고 하죠. 자, 우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거짓일 때의 값을 입력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쵸? 100 이상 160 미만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160 이상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160 미만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이 하나 더 있으므로 if를 하나 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if문이 있고요. 조건이 있고 참일 때의 값이 나오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if문이 나오는 형태는 저희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해당 형태가 되겠습니다. if문을 하나 더 적어주고요. 이번에는 총점이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2셀이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총점이 100 이상일 때 보통을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당 조건도 만족이 되지 않을 때는 노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if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바깥쪽 if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당 if문을 해석해보면 F2셀이 총점이다. 그쵸? 총점이 1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는 우수를 입력하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한 번 더 if문이 나와요. 이번에는 총점이 100점 이상이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보통을 출력하고요. 해당 조건도 만족하지 못하면 노력이라고 입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함수에 관련된 기출문제 속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함수 부분은 함수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보면 외우는 것도 금방 됩니다. 하지만 함수를 이해하지 않고 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정말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고 정말 지루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업을 진행했던 것처럼 함수의 예제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함수를 익히시면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재미도 조금 더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함수 딱 1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함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